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여기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내용 있죠. 이게 뭡니까? 바로 비판적 읽기죠. 자, 비판적 읽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역시 비판적 읽기에서도요 개념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비판적 읽기를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같이 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교과서 70페이지를 펼치고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비판적 읽기. 자, 비판적이라고 했을 때 이 비판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보통 누군가를 비판할 때 어떤가요? 너 그게 뭐하니? 옷을 왜 그렇게 입었니? 뭐 이런 식의 비판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듣고 나서요 적절히 판단을 내리는 걸 비판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비난이 아니야. 비난이 아니고 보고 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가? 저것이 맞는가? 하고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비판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가요, 비판적 할 때 한자에서 비가 바로 비교하다는 거예요. 비교해보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흔히 사용하는 너 왜 이렇게 비판적이니 했을 때 그런 비판이 아니고 바로 그거는 이제 비난이에요. 비난. 너 왜 이렇게 옷을 입었냐? 너 그게 뭐냐? 뭐 이런 거 이런 게 아니고 바로 어떤 근거를 들어서 내가 판단을 내리는 걸 비판적이라고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비판적 읽기의 개념을 볼게요. 자, 비판적 읽기라 여기 나와 있죠. 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구잡이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자, 그게 뭡니까? 바로 어떤 근거가 있고 그 근거가 충분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거가 있게 반박을 해야 여러분도 들었을 때 그렇군 하고 납득이 되잖아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들었을 때 어떻게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막 얘기를 하면 그것은 비판적 읽기가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논리적이고 어떤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이 글이 타당한가, 그리고 보시면 여기 준거가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평가해 가면서 읽는 것인가 교과서에 딱 나왔으니까 이제 그것만 위주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비판적 읽기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내가 그 근거와 주장 같은 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가를 이제 따져보는 걸 비판적 읽기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교과서에 나온 것은 이 세 가지를 따져보라고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이 글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따져봐라. 또 이 글이 공정한 것인가를 따져봐라. 또 이 글이 적절한 것인가를 따져봐라. 이 세 가지를 따져가면서 읽는 것을 우리가 이제 비판적 읽기라고 한다라고 교과서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타당성, 바로 이제 공정성, 이제 적절성을 우리가 이제 판단해가면서 읽는 거. 이것이 비판적 읽기구나. 자, 이를 위해서는 그러면 이 타당성, 공정성, 적절성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기 위해서는 글에 드러난 어떤 관점이나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자료를 과연 어떻게 쓰고 어떻게 표현 방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글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의도나, 그리고 넘어가서 신념들을 분석하고 내가 잘 판단해 낼 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비판적 읽기라는 것을 쭉쭉쭉 나와 있죠. 비판적 읽기라는 것을 내가 글을 읽고 나서 그거 잘못됐어, 그거 별로야, 이런 식으로 무조건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비판적이라는 거고, 이 비판적이 아니고 근거를 들어서 우리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그런 평가를 내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난하는 것이 비판적 읽기가 아니라 어떤 보편적인 이치, 그러니까 누구나 다 들었을 때 그렇구나 하고 수긍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건전한 상식, 그렇죠? 누구나 들었을 때 상식적으로 그렇구나 하고 수긍할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준거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치와 건전한 상식을 이제 근거로 놓고 판단을 내리면서 평가해가면서 읽는 거, 이것을 비판적 읽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개념 얘기였네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비판적 읽기의 이제 방법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비판적 읽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을 봅시다. 자, 역시 이제 교과서에 나온 것만 여러분들이 따져가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판적 읽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논리적이고 어떤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글이 타당한지, 타당성, 공정한지, 공정성, 그리고 적절한지, 적절성 이런 것들을 판단해가면서 읽는 거라고 했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타당성, 공정성, 적절성 여기 하나 더 나왔더라고요. 교과서에 사회문화적 이념까지 어떻게 내가 판단해 가면서 읽는 것일까?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첫 번째 이제 타당성을 그럼 어떻게 판단해 가면서 읽을 수 있을까? 자, 볼까요? 글의 내용이나 관점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평가해 가며 읽는다라고 나와 있죠. 선생님이 여기 보시면 핑크색으로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글의 내용을 우리가 판단해 가면서 읽는 걸 타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이제 문제를 풀 때 보통 이런 거죠. 주장이 있죠. 어떤 걸 했을 때 뭐 성형수술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뭐 주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근거를 들 거 아닙니까? 이래서 성형수술은 옳지 않아. 이런 식으로 근거를 들 거 아니에요. 이 주장과 근거 사이에 요 관계를 따져보는 걸 우리가 바로 뭡니까? 타당성을 따져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주장과 근거 사이에 어떤 근거의 그 관계를 따져보는 걸 바로 우리가 타당성을 따져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볼까요? 글의 내용을 따져보는 거 봐볼까요? 글의 내용 여기 나와있죠? 글의 내용이 보편적인 이치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치나 또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서 어긋나질 않는지, 그러니까 내가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성형수술은 이러이러하니까 좋지 않다라고 내 나름대로 이제 근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과연 이 근거가 과연 보편적인 이치로서 이해가 되는 건가? 타당한 것인가? 건전한 상식,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적인 수준에 맞는 근거인가? 이런 거를 따져보는 게 바로 타당성을 평가해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있죠. 주장이나 근거가, 역시 근거가 뭐라고, 주장이나 근거가 뭐라고, 역시 객관적인지,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다뤄졌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해 보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타당성을 평가해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주장과 근거, 이 주장이 주장과 근거를 들었을 때 이 근거가 보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 건전한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주장이나 근거가 객관적인지, 그러니까 모두 다 포인트가 뭐예요? 바로 주장과 근거 사이의 이런 관계잖아요. 이런 관계가 이 내용적으로 적절한지 이런 거를 보는 게 우리가 이제 타당성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정성을 판단해 가면서 읽는 거, 이것은 바로 뭐냐? 여기 써 있죠.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해놨잖아요. 바로 관점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돼요. 관점이 공정한지를 판단해가면서 읽는 걸 공정성을 판단해가며 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정성은 바로 뭐라고? 관점이에요. 관점. 자, 이런 식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뭐 이거 야자 감독 뭐 이런 거 해볼까요? 야자 하지 말아야 된다. 야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내가 주장을 펼쳤는데 야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를 얘기를 더 많이 했어요. 야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 얘기를 더 많이 했다고. 그러면 야자를 해야 된다라는 조금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약간 공정성의 관점에서는 어때요? 이거 어긋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주장을 들은 사람은 그 근거를 들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겠어요? 야자 감독 하지 말아야 되구나. 이거 되게 안 좋구나. 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의 얘기를 듣게 된다면. 이제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은 공정성이 어긋났어. 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에 너무 치우친 거. 한쪽으로 내용이 치우쳐 있는 거. 관점이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거.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두루두루 얘기해야 되는데 장점만 너무 얘기해. 단점만 너무 얘기해. 이제 그런 식으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공정성이 떨어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 필자의 관점이 관점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어떤 특정 견해를 옹호하거나 비난하거나 지나치게 긍정하거나 지나치게 반대하거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 치우친 거. 이게 공정성에 어긋났다 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개를 공정하게 다루고 있는 거.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이거를 적절하게 3대3 정도, 뭐 5대5 정도로 적절하게 배분을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정성에 어긋나지 않았구나. 균형 잡히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지나치게 찬성을 얘기한다든가 지나치게 비난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공정성에서 어긋났다라고 이제 비판적 읽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비판적 읽기 위대한 자세.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는 뭐 얘기했어요? 주장과 근거를 우리가 잘 요 관계를 따져보는 건 타당성. 그리고 이제 관점이 한쪽을 기울지 않는 거, 기울지 않는가 이런 거를 봤을 때 따져보는 걸 우리가 공정성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적절성과 사회문화적 이념이 남아 있죠. 자,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지금 잠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비판적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갑자기 비판적 읽기를 위해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적혀 있으니까 한번 이어서 봅시다. 자, 비판적 읽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바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냐. 바로 필자가 말하는 내용이나 그리고 이제 관점에 필자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내용, 이제 아까 근거 뭐 이런 거 그리고 관점 같은 거 뭐 긍정적으로 본다, 부정적으로 본다 이런 관점 외에도 또 다른 내용이나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서 균형감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며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비판적 읽기를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방금 뭐라 그랬어요? 필자가 뭐 그 예를 들어서 야자에 대해서 우리가 야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 야자를 해야
해야 된다 했을 때 만약에 쓰는 사람이 그 주장하는 사람이 야자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어도 그거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관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오픈 마인드 이런 걸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다른 관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오픈 마인드 가져야 된다라는 게 바로 뭐다? 비판적 읽기를 위한 좋은 자세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적절성 얘기를 해야겠죠. 아까 우리가 비판적 읽기 중에 타당성, 공정성 했으니까 이제 적절성을 해야겠죠. 자, 적절성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무엇이냐? 이거는 바로 필자가 사용한 자료에 초점을 두고 보시면 돼요. 주로 우리가 자료를 근거로 두잖아요. 뭐 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자료가 적절한가 이런 걸 보는 게 바로 이제 적절성을 평가해 가면서 읽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료가 과연 제대로 쓴 것인가? 표현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건가? 자료, 뭐 표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쓰여져 있는가? 이것을 적절성을 판단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글에 사용된 자료, 그렇지? 자료가 어떻게 뒷받침하는데 제대로 쓰여져 있는가? 자료가 제대로 쓰여져 있는가? 적절성, 그렇죠? 또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가? 뭐가? 자료가요. 글의 내용을 잘 뒷받침하고 있는가? 뭐 적절성, 그렇죠? 저 자료가 또 어떻다고? 자료가 출처가 분명하냐? 자료가 이거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이거 뭐라고? 적절성을 판단해가며 읽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썼는데요. 우리가 주장을 위해서 근거를 들었는데 아까 성경소설은 꼭 뭐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있다고 친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들 거 아니야. 성경소설은 이래서 좋지 않다. 그러면 성경소설이 좋지 않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들 거 아니에요. 얘를 이렇게 근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주기 위해서 지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들었을 때 그 자료가 과연 뒷받침하는데 적절한가? 자료가 출처가 분명한가? 그 자료를 믿을 수 있는 걸까? 그 자료가 과연 내가 주장하는 거를 효과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 걸까? 이게 자료에 초점을 두고 판단해가면서 읽는 거. 이게 바로 적절성을 평가해가면서 읽는 것이다. 이렇게 예시를 들면 되겠죠. 자, 뒤에 이제 71페이지 거기를 이제 뒤로 넘겨 보시면은 이게 이제 비판적 읽기를 이제 요 예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판단해 가면서 읽었는데 그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했죠. 주장과 근거 간의 이제 관계를 따져보는 타당성, 그리고 이제 관점을 따져보는 관점이 하는 쪽에 치우쳤냐, 치우치지 않았냐를 따져보는 공정성, 그리고 자료가 제대로 잘 쓰여져 있느냐를 따져보는 적절성.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여기 예시를 통해서 한번 이제 판단을 내려보는 겁니다. 자, 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71페이지의 이제 초록색 부분입니다. 현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저출산. 쭉 넘어가서 저출산 현상이다. 그러니까 저출산 현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의 자료 인용하고 있죠. 자, 인구 동향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에 출산율이 매년 심각한 하락세에 있다라고 했다는 거야. 이 자료에 따르면. 그래서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일손 부족 현상으로 이어지며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 그래서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이 드러나 있네요. 우리보다 저출산 현상을 먼저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 생산 가능한 인구가 줄어들어서 기업체의 구인난이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래서 인구 절벽의 우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구가 절벽 떨어지는 거, 뚝 떨어지는 거, 자, 떨어지는 그 걱정이, 그러니까 우리 인구가 절벽처럼 떨어지는,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점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너무 걱정이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도 예외는 쭉 넘어가서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은 출산 장려 정책이나 결혼 촉진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해결 방안이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잠깐 이제 비판적 읽기 잠깐 이제 잊어버리고 그 사실적 읽기를 따져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나요? 바로 심각한 일손 부족 현상 때문에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는 이제 문제 상황이 먼저 드러나 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가 나와 있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 장려 정책을 하든가 결혼 촉진 정책을 해야 돼요 라고 해서 해결 방안이 나와 있죠. 그래서 글 자체만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 구조로 이루어진 글이구나, 이렇게 사실적 읽기를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구나 하고 보시고 일단 이제 비판적 읽기의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제 자료가 들어가 있죠. 우리가 자료 따져보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적절성을 평가해 보면서 읽는 거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글을 이제 비판적으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자, 윗글은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글은 사실적 읽기에서만 본다면 그냥 문제 해결 구조를 가지고 글의 구조를 따져보면서 읽어봤을 때, 자, 볼까요? 윗글은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을 제시하고 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글이다. 이게 글의 주제였죠. 저출산 현상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결혼 촉진 정책, 출산 장려 정책을 해야 돼요. 라고 나와 있었어요. 자, 독자는 윗글을 읽으면서 자, 근거로 든 일본의 사례가 자, 근거를 따져보고 있네요. 자, 근거를 따져보는 거 우리가 뭐라 했죠? 타당성을 평가해 보는 것이죠. 자, 근거로 어디를 들었어요? 바로 이제 일본을 들었었죠. 그리고 일본의 현상, 그래서 우리보다 저출산 현상을 먼저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서 기업체의 구인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근거로 들고 있죠. 그럼 그것이 객관적 사실에 맞는 것일까? 근거가 객관적일까라고 따져보는 거, 타당성을 평가해 보는 거라는 거야. 또 저출산 현상과 그 대책을 들었죠. 마지막에 그 주장이 바로 필자, 그거에 대한 필자의 주장이 보편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봤을 때 그 대책이 뭔가 출산 장려 정책이라든가 결혼 촉진 정책을 대책으로 들었잖아요. 자, 그 근거로 든 것들이 바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타당한지 이해할 수 있는 건지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보는 거 다 뭐라고요? 타당성을 평가해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당성을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말이 이렇게 꼬이는 것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뭐야, 근거로 들었다 일본의 예. 그리고 근거 주장으로 들었던 필자의 대책에 대한 필자의 주장, 이런 것들이 주장과 근거가 어떻게 좀 맞는가, 이런 것들이 적절한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봤을 때 적절한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는 거,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따져보는 걸 이제 타당성을 우리가 검증해 본다라고 하는 거니까 주장과 근거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정성을 평가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그 시각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성을 여기 보실까요? 자, 필자의 주장이 정부나 민간 또는 특정 집단의 입장에 치우쳐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의 입장만을 주장한다. 정부가 하는 게 더 맞다 하고 정부 위주로 얘기를 하지 않았나. 또 민간이 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 해서 민간 위주로 얘기하지 않았는가. 특정 집단 위주로 얘기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그 집단에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정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 입장도 얘기하면 민간 입장도 얘기하고 특정 집단 얘기도 전부 공정하게 배분을 해서 얘기를 해야지. 요 정부 위주로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공정성이 떨어지구나라고 이제 비판적 읽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한편 제시된 그래프. 자,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이거 자료죠, 자료. 그러면 자료는 우리가 자료를 평가해 가면서 읽는 거, 이거 뭡니까? 바로 적절성을 평가해 가면서 읽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래프, 우리 자료가 지금 적절한가를 평가를 해보는 거야. 자, 우리가 아까 자료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지문에서 문제가 바로 2000년 이후에 출산율이 매년 심각한 하락세다. 그럼 2000년 이후에 출산율이 뚝뚝뚝뚝뚝 떨어진다라는 게 이 사람이 생각한 지금 문제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이 자료가 잘 뒷받침을 해주고 있어야겠죠. 자, 그럼 2000년 이후에 출산율이 쭉쭉쭉 떨어지는데 지금 자료는 지금 언제만 나타나 있나요? 보시면 2000년 이후면 우리가 원래 이 주장에 맞게 자료를 들었다면 2000년 이후에 출산율이 떨어지면 2000년도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 2001년도에 떨어지는 거, 2002년도에 떨어지는 거, 2003년도에 떨어지는 거, 2004년도에 떨어지는 거 쭉쭉쭉 떨어지고 있더라.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 그치? 왜냐면 2000년 이후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심각하다는 내용이니까. 그럼 그 내용을 뒷받침하려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는 게 나타나야겠죠. 하지만 지금 이 자료는 어때요? 2016년도 한 해만 지금 나타내고 있죠. 2016년도 한 해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걸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거 적절성이 제대로 있는 걸까요? 라고 판단 내릴 수 있을까요? 자, 볼까요? 자, 이 그래프는 출처는 믿을만하다. 자, 아까 출처를 따져보는 것도 적절성을 따져보는 거죠. 출처는 어때? 통계청이죠. 그러니까 출처는 좀 믿을만하네요. 그렇죠? 믿을만하지만 자, 2016년 한 해의 정보만 제시하고 있다. 아까 우리가 지금 문제로 보고 있던 건 뭐였어요? 문제 상황으로 보고 있었던 건 2000년 이후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2000년 이후에 출산율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2000년, 2001년, 2002년 쭉 나와야 되는데 2016년 한 해만 나왔잖아. 딱 한 해만. 그러면 이거 한 해
안에만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자료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때? 제대로 주장의 내용을 잘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볼까요? 2000년 이후에 출산율의 하락세를 보여주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다고? 이 그래프는 적절성이 떨어진다라고 비판적 읽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있었죠. 비판적 읽기 방법 중에서 사회문화적 이념이 있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뒤쪽에 나와서 선생님이 여기다 하나 또 집어넣었죠. 자, 보시면 여기에 나와요. 자, 셋째 이 부분에. 자, 필자에 이번에는 자, 적절성까지 우리 다 봤어요. 자, 필자에 숨겨진 의도나 글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사회문화적인 그런 이념을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보시면 위쪽에 방금 초록색 그 글을 보고 우리가 어떤 사회문화적 이념, 어떤 것들이 숨겨져 있을까 이런 것들을 평가하면서 읽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볼까? 글에는 필자의 가치관이나 어떤 세계관 그리고 글이 생산되고 유통될 당시에 사회적인 요구나 분위기 같은 사회문화적 이념이 반영되어 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에 지금 드러나 있는 그 초록색 지문에는 어떤 사회문화적 이념이 들어가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야. 윗글에는 출산이나 결혼을 어렵게 만드는 사회에 대한 인식 이것이 들어가 있구나. 요런 사회문화적 이념이 들어가 있구나 라고 평가해 가면서 읽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뭐야? 사회문화적 이념을 분석하면서 비판적 읽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따라서 독자는 글에 숨겨진 필자의 의도가 타당한지 글 속에 들어있는 시대와 사회의 이념 등이 어떤 보편적인 가치에 비추어서 적절한지를 비판적으로 판단하면서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홍길동전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교사형 교과서에 이제 교사형에 나와 있는 예시여서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홍길동전 같은 작품을 우리가 읽고 본다면 거기에 어떤 사회문화적 이념이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가 비판적 읽기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거기에 이제 홍길동이 바로 이제 서자였잖아요. 그래서 적서차별을 반대한다라는 거. 그리고 홍길동이 결국에 이상국으로 가죠. 다른 새로운 세계로 가잖아요. 새로운 세계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글을 쓴 필자의 어떤 가치관. 그리고 그러면서도 홍길동이 다른 나라도 가고 다른 나라를 건설하잖아요. 새롭게 이상국을 새롭게 나라를 건설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벼슬을 가지고 싶어 하죠. 계속 벼슬을 내려달라 그러고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뭔가 이제 벼슬을 통해서 출세하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유교적인 세계관이 거기 안에 사회문화적 이념으로 들어가 있구나라고 비판적 읽기를 할 수 있다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요약 정리해볼까요? 비판적 읽기의 개념이 뭐였습니까? 논리적이로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근거가 충분해야 되는 거예요. 막 무작위로 우기는 게 아니야. 그치? 논리적이어야 돼요. 합리적이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서 글이 과연 타당한가 타당성 판단해보는 거 그리고 공정한가 공정성 판단해보는 거 그리고 적절한가 적절성을 판단해가면서 읽는 거 이것을 비판적 읽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판적 읽기의 이제 구체적인 방법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글의 내용이 바로 주장과 근거가 바로 타당한가 주장과 근거의 관계가 타당한가 따져보는 타당성 그리고 관점이 한쪽에 치우친 거 아닌가 라고 따져보는 공정성 그리고 자료가 잘 적혀져 있는가 자료에 제시된 그런 표현이 제대로 된 것인가 라고 하는 적절성을 판단해 보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숨겨져 있는 어떤 사회문화적 이념까지 분석해 가면서 읽는 거 이것을 우리가 바로 뭐라고요? 비판적 읽기의 이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비판적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공정성, 적절성, 사회문화적 이념 이런 것들을 적절히 판단해 가면서 읽는 것 그것을 비판적 읽기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타당성, 공정성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면 타당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주장과 이제 근거가 제대로 된 것인가를 우리가 이 관계를 잘 따져보는 걸 타당성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장이나 근거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서 이상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걸 바로 타당성 역시 주장과 근거가 우리가 어때요?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타당성 그러니까 주장과 근거의 관계를 따져보는 걸 타당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정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점을 보는 거라고 했죠. 어느 관점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가, 공정하게 가고 있는가, 이것을 평가하는 걸 공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찬성했을 때 너무 찬성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무 반대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면 공정성에 어긋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찬성을 O 얘기하면 반대도 O 정도로 5대5 이렇게 적절히 배분을 해야 우리가 공정성에 어긋나지 않았구나라고 이제 비판적 읽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적절성을 평가해 가면서 읽는 거. 적절성은 바로 뭐예요? 바로 자료나 그 자료가 이제 표현 방법이 제대로 된 것인가. 그 자료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글에 사용된 자료가 어떻게 제대로 뒷받침을 하고 있는가. 글에 쓰여진 자료가 그 내용을 잘 나타내고 있는가. 또 글에 쓰여진 어떤 자료가 출처가 분명해? 그거 믿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자료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비판적 읽기를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적절성을 평가해 가면서 읽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필자에 숨겨진 의도나 글 속에 숨겨져 있는 사회문화적 이념 같은 걸 분석해 가면서 읽는 거. 이것도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글에 숨겨져 있는 필자의 의도 그리고 숨겨져 있는 사회문화적 이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 가면서 읽는 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홍길동전에는 적소차별이라고 하는 사회문화적 이념이 들어가 있다. 방금 우리가 배웠던 초록색 그 지문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이 글에는 출산이나 결혼을 어렵게 만드는 사회에 대한 인식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문화적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바로 사회문화적 이념을 우리가 분석하고 평가해가면서 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비판적 읽기를 위해서 어떤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을까? 이거는 그냥 추가적으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 표현이 제대로 쓰여졌는가, 통일적인가, 사실적인가, 폭넓은가, 논리적인 모순이 없는가, 뭐 주장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추가적으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냥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교과서에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방법이 있죠. 타당성, 공정성, 적절성, 사회문화적 이념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 내리는 거. 이것을 비판적 읽기라고 한다. 라는 것을 생각을 잘 하시고 여러분들이 적용을 잘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비판적 읽기 내용은 다 했어요. 다음 시간에 오늘 비판적 읽기의 제재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되게 싫어하고 되게 무서워하는 바로 감시와 역감시의 역사가 있죠. 철학 지문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